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노선 다변화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TA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 취항을 앞두고 국토부로부터 발리 노선을 받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서 TA항공이 원하던 몽골 운수권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 운항 계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항공의 차트를 보시면은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항공사들 대비로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T항공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앞서서 TA항공이 국토부로부터 수익성이 좋은 노선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TA항공이 또 몽골 노선을 받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6일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의 노선의 운수권을 11개의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몽골 운수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방 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가 확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이렇게 울란바토르로 가는 노선에는 진에어가 주 3회, 제주항공이 주 1회 운항하고 여기에 TA항공이 각 주 3회 울란바토르 노선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표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발리 노선,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상용 수요와 관광 수요도 함께 잡을 수 있는 발리 노선을 T항공이 주 3회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울란바토르 노선 같은 경우에도 T항공이 상해 받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3회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원래 T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구 공항을 기항지로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T항공이 울란바토르 노선을 원래는 청주 4회 그리고 대구 2회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부가 배분을 받은 3회 안의 범위에서 자유를 선택해서 운항을 하도록 밝혔기 때문에 T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울란바토르로 노선 취항 가능성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항공 또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대구 몽골 항공편을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운항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몽골 노선 굉장히 기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항공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28일 TA항공에 따르면요. 다음 달 18일부터 대구에서 울란바토르로 오가는 노선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여름에도 운항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해 처음 열린 대구 울란바토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씩 모두 44편이 오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탑승률이 6,740명이면서 탑승률은 8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옛날 기사를 저희가 간단하게 보시면 23년 기사인데 이 여행 상반기 몽골 방문 여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막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울란바토르 탑승률이 92%를 기록을 하면서 몽골 노선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항공업계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여기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률이 증가를 하고 몽골 여행에 대한 수요만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수익성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몽골 노선 같은 경우에 운항 거리가 약 1975km입니다. 이는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홍콩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 이 나라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실제로 3월 노선, 이 3월에 몽골호선 왕복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84만 원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홍콩 항공권은 30만 원 선인 것을 저희가 한번 대입을 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TA항공이 대구 몽골 항공편을 10월까지 운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유럽 노선에 이어 발리도 받았죠. 발리 여기에 더해서 몽골 노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객 수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객 수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국내에서 일하는 몽골 국적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유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몽골 노선은 상용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행사들, 특히 패키지를 하는 여행사들도 이런 몽골 패키지를 많이 팔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몽골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치를 설명을 드리면 21년 몽골 우선 탑승객 같은 경우에는 4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 31만 8천여 명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23년 같은 경우에는 65만 3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T항공이 지금부터 유럽 노선과 더불어서 수익성이 좋은 발리 그리고 몽골 노선까지 이렇게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T항공이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노선을 취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노선을 취향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던가 이러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항공 같은 경우 이렇게 미래의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조정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제가 다른 LCC들 예를 들어 제주항공의 차트라던가 아니면 진에어 에어부산을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 481선에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대에서 지켜볼 포인트는 첫 번째는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의 노선이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T항공의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증가한다거나 실제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1차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돌파 후에는 단기적 고점 부분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T항공 전망 이렇게 밝습니다. 하지만 T항공은 항공주의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변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노선 취향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장기평선 481선 부분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1차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차트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TA항공의 유럽 노선 취향에 이어서 수익성이 좋은 발리 그리고 몽골 노선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